자,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는 예제 1번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수학이라는 거는 진짜 험난한 과정을 갖다가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헤쳐나가는 수학은 일단 도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도 문제를 헤쳐나갈 때 말이야. 하나하나 뭐 연결된 연결고리를 갖다가 해석하고 그걸 찾아나가는 수단을 내가 배운 거에서 끌어와서 그지? 그 연결된 고리들을 헤쳐나가는 게 수학인데 그냥 한순간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냥 몇 초 만에 답을 내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지? 너무 풀이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막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영화 봤잖아요. 영화 보면 고수들 있지. 무린 고수들은 손가락 하나로 막 상대방을 다 처리하잖아요. 그건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잖아. 그 고수가 되기에 험난한 과정을 거쳤기에 머릿속에서 말이야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정상적인 공부를 갖다가 회피하는 학생들은 절대 5초 만에 뭐 이거 풀리지 않느냐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거쳐 나가야 된다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5초 만에 풀 수 있는 경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그런 거에 급급해서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이런 생각에 말이야.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래서는 절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선생님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끈기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돼요. 되게 중요한 거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일단 사칙연산을 자유롭게 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여전히 수렴한다. 물론 뭐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라는 제한 조건이 붙잖아요. 분모에 관한 수열이 0이 아니어야 되고 극한값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게 붙는데 어찌됐건 AN을 수렴한다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놈들은 이제 일종의 부분 수열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AN이 만약에 수렴한다 그러면요 어떤 알파의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A의 2n 이런 것들도 이거 뭐 명제로 한번 해볼까요? 뭐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 A의 2n 이런 것들의 극한도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알파로 간다면 자 이제 사실은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변해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알파라는 값 여기가 이제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1, 2, 3, 4를 넣어보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잖아. 얘는 1, 2, 3, 4 이렇게 갔다가 얘는 출발점이 두 번째 항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항을 건너뛰었지만 어차피 그 뒤로는 얘보다 얘가 한 칸 앞서간다 뿐이지 그 뒤쪽으로는 앞에 있는 얘가 밟아갔던 전체를 그대로 밟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얘는요 두 칸씩 건너가는 거죠. 처음 1로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부분 수열이 올린 거예요. 전체 수열이 수렴한 다음에 그 부분 따라가는 수열들도 반드시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는 참인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것도 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성립하지 않죠. 자 무슨 소리냐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 진동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동발산. 항상 발산에서 발레를 찾을 때는 무한대로 가는 거 찾으면 안 된다 했어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발레가. 그리고 자 여기는 이런 놈은 발레를 들면 두 번째 항이 2고 네 번째 항도 2고 여섯 번째 항이 2고 이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열 A1, A2, A3, A4 요게 2로 수렴하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항은 0이었고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0, 네 번째 항 2 홀수 번째는 전부 0이고 짝수 번째 2였다 치면 이 짝수 번째는 골라서 이렇게 딱 따져본 수열은 당연히 2로 수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수렴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기억해? 자, 그럼 요거 부분 수열의 원리를 이용하라.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요거 바로 가겠습니다. 이놈을 알파라고 보면 2n의 극한값은 알파로 갈 것이고 자, 요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3알파로 갈 것이고요. 요거는 5배 괄호 열고 요거는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자, 요 값이 현재 지금 7이다 했을 때 알파를 구하시오라는 말이니까, 자, 양변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2를 갖다가 곱해서 가볼까요? 요거는 4알파니까 8알파 될 것이고, 여기는 바로 안에다 2를 곱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2, 요거는 14일 거예요. 요 넘어가면 13알파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24가 될 거니까 알파는 13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는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제 1번을 갖다가 별표를 치세요. 자, 유제 1번을 갖다가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맞닥뜨리게 될 표현인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뭔가 곱해진 이런 항이 나오면, 이놈의 역할은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이 전체 수열의 부호를 풀마 아니면 마풀 번갈아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은, 짝수분제, 홀수분제 부호가 바뀐다는 말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도 커져가는 상태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걸 이제 우리는 교대 수열, 혹은 뭐 그 교대 수열을 더하는 걸 교대 급수 이렇게 부르는데, 부호가 교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규칙이라도 괜찮아요. 규칙이 홀수 짝수 다른 놈들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수학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라고? 분류하라고 했잖아요.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n이 너무 간단하죠. 자, 시작이 1 넣으면 요거죠, 요게. an이 5라면 an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고 2 집어넣으면 1이고, 아, an이 이렇게 가는 놈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이렇게 간단한 놈일 때는 이런 거 따질 때 말이야, 그냥 이거 가지고서 저 n자리에 1, 2, 3, 4 넣어서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항들을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한 거, 여기에 이제 an이라면 an의 제곱이라는 것은 1, 1, 1, 1, 1 수렴하네요. 자, 이거는 수렴한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웃하는 두 항끼리 합을 갖다가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봤잖아, 그지? 이웃하는 두 항끼리 합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봤으니까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요거를 만약에 내가 cn이라고 둔다면 c1은 첫 번째, 두 번째 더하래. 첫 번째, 두 번째 딱 더하면 빵이지. C2는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라는 소리니까 이거 두 개 더해도 빵이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도 빵, 이거 두 개 더해도 빵. 아, 얘도 계속 빵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dn이라고 할까요? 이웃하는 두 항끼리 곱하래요. 이거는 곱이에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도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니까 수렴이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 이렇게 따지는 문제는 이런 an이 명확하게 쉽게 나왔을 때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자, 이게 빼기 더하기가 교대로 나오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사실은 이놈 원래가 아까 이렇게 가잖아, c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에 관심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의 2n,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의 2n-1 이렇게 따로따로 짝수 번째까지 갔을 때하고 홀수 번째까지 갔을 때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물론 요거는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요거를 cn이라고 보면 cn을 an 플러스 1로 하면 다른 문자로 n이 2k일 때, 그 다음에 n이 2k-1일 때 이렇게 다 둬서요, c의 2k 그리고 c의 2k-1 이렇게 하면 요거는 a의 2k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a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요것도 이제 사실은 문자를 k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라, n이 무한대로 가면 k도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k도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k가 무한대로 갈 때 2k 이렇게 문자를 바꿔서 생각하면 될 텐데, 일단은 요 항을 봐봐. 요거는 말이죠, 잘 보면 2k가 요 자리에 딱 들어가면 2k가 짝수니까 요거는 무조건 1이고요. 요거는 2k 플러스 1이 여기 딱 들어가면 홀수니까 1, 요거에서 1이고요. 요건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홀수가 여기 딱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는 짝수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라서 사실은 이게 계산하면 0이고,
0이기 때문에 여기다 극한 취해봤자 0, 0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교대 수열의 극한을 따질 때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결과를 딱 따로따로 따져서 그 두 개가 같을 때는 수렴, 다를 때는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산은 무한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수렴하지 않는 전부를 말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따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처럼 이 요령을 요 간단한 내용을 따질 때는 그냥 요 숫자 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수열이 딱 나오면요, 교대 수열 나오면 항상 n이 무한대로 같다라는 요 상황을 짝수 번째까지 갔을 때, 홀수 번째까지 갔을 때로 분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어떤 수열이 또 수렴한다라는 이 재료, 사용할 재료가 두 개가 딱 나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별표, 요놈이 어디로 가느냐, 이 극한을 묻는 전형적인 형태잖아. 그럼 수렴 두 개가 나와 있고, 새로운 극한의 값을 물으면 사용해야 될 것이 뻔하다. 이거하고 이거를 사칙 연산해서 실수배까지 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수렴이고, 그 수렴값도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극한을 따로따로 붙여서,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문제가 나오면 원리 원칙은 소수렴은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네모가 지금 5라고 수렴하고 세모가 지금 7이라고 수렴한다. 이걸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요 bn 요거 찾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풀이를 갖다가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객관식 같은 거는. 자, 일단은 소수렴 한번 풀이해보면 이거 봤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an-1이 5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 플러스 3bn 요것이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값을 통해서 bn을 물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 an도 구해보고 bn도 한번 구해볼게. 먼저 an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자, 먼저 우리가 써먹을 게 이거 있어요. 이거. 네, 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an의 극한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 이거야. 만약에. 그럼 요 네모 가지고 여기는 요 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죠? 자, 상수의 극한은 상수로 간다는 거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불변의 진리는 따로 이야기 안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잘 봐. 3an-1에서 먼저 더하기 1을 하고, 그지? 그리고 요거를 다시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 전체는 봐라. 요 네모가 수였고, 그지? 그리고 1이라는 거는 극한 취하면 1이라는 거고. 그리고 3분의 1은 상수배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지? 지금 수렴하는 것들끼리에 더하기 빼기 실수배 한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한 거고요. 요렇게 딱 만들어주면 요게 전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따로따로 극한이 다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보자. 요 네모가 5라고 했어. 5에다가 1 더하면 6이니까 2.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AN의 극한이 2라는 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해야 돼. 알겠니? 근데 객관식 나왔을 때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알겠지? 객관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이게 지금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빼기 1이 수렴한다는 게 확실하잖아. 요거는 상수니까 극한이 1로 가잖아. 그지? 그럼 얘 먼저 처리하라니까? 이것도 이거 먼저 처리해. 그럼 이 마이너스를 넘어가 6. 그리고 AN은 얼마? 2.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워 시간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알파로 간다 치면 3알파 빼기 1이 5니까 알파는 2다. 이렇게 바로 현실에서는 구하는 거예요. 객관식에서는. 자, 선생님이 선수령 풀이 아까 보여줬다. 자, 이래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2로 간다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요거를 찾아야 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bn.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가봅니다. 요거를 2an 플러스 3bn에서 일단은 먼저 an 2배를 빼고, 그럼 현재 지금 요것만 남아있잖아, 그지? 요걸 다시 3으로 딱 나눠주면 bn만 남지 않겠어요? 자, 요거 전체가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bn입니다, bn. 그래서 내가 지금 bn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요 네모 친 놈 있잖아? 요 네모 친 놈 7로 간다며요? 그리고 요 AN 아까 2로 간다는 거 발견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7로 가고, 요 밑줄 친 요만큼, 2AN. 요거는 요거의 2배, 4로 가니까.
7에서 4 빼면 3일 테니까, 그치? 3을 3으로 나누면 얘는 1로 가네. bn의 극한값은 1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놈은 1로 가니까 1하고 4 더해서 5로 간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이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수령 때문에 풀어본 거고, 실제에서는 이렇게 갔어야지. 여기서 이게 2라는 거 딱 나오면 수령 더하기 수령이야, 수령.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다 딱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다 2 그냥 대입하면 끝이 아니? 4 플러스 3bn 요 값이 이제 7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4로 넘겨주고 3으로 나누면 얘는 1로 가네 이렇게 암산해야 된다고. 객관식일 때는. 자, 소수령일 때 아까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했죠? 객관식일 때는 절대로 이것도 1 넘기면 6이니까 a는 2로 가네 이렇게 암산. 요걸 2를 여기다 대입해서 b는 얼마로 가네 암산. 이렇게 객관식은 처리하고 마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제 2번을 한번 가보면, 예제 2번에서는 보니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자, 이제 도형과 관련돼 있는데, ln이라는 것이 선분 AB의 D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PPT가 조금 이제 지나지가 않아가지고, 자,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 그림에서 AB의 완전 제곱, 길이의 제곱을 뭐 길이는 정과 정사의 거리 쓰면 루트 나오니까 그지? 루트를 제곱해서 떼고자 제곱을 했겠지 뭐. 이거를 이제 AN 이거랑 연결시키는 부등식이 하나 나오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는 말은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 그래서 절대부등식하고 극한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다른 거 떠오르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수능에 절대부등식 나오고 극한 나왔을 때 샌드위치 정리를 벗어나는 경우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내가 뭐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는 한 없었어. 그러면 리미트 a의 n의 값은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거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이 AN을 구해야 양쪽 경계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 이 AN이 딱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저 절대부등식의 활용도라고 했잖아요. 그치? 참고로 절대부등식은 뭐뭐 할 수 있다고? 수치대입법. 맞죠? 미분 때리면 대학 못 간다 해서 미분은 절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시그마 취할 수 있고 1에서부터 n까지 이런 시그마. 그 다음에 정적분 취할 수 있고 부정적분은 안 돼. 알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에 가할 수 있는 거야. 극한은 당연히 취할 수 있고, 그지? 극한이 가장 핵심이잖아. 극한을 취할 수 있고. 자, 어찌됐건 이걸 보는 게 우선인데 큰 그림으로 보자.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직선하고 여기는 이 직선, 여기는 이 직선의 교점입니다. 교점. 여기는 요 길이를 봐라 했으니까 일단 A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자, 잘 들어.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기울기가 1이라는 직선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나오면 이거 명심해야 된다. 두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울기 1인 직선은 뭐 이런 형태일까요? 이런 형태? 그러면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점들에, 자, 요거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직선에 만약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일정하다 치면 항상 요게 의미가 뭐니?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모든 점들의 y좌표에서 x좌표를 뺀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일정한 값. y좌표와 x좌표의 뺀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고 그 일정한 값이 y절편의 정체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뭐 여기가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요거 y절편이 3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 점이 0,3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데, 그치? 요 y좌표에서 x좌표를 자, y좌표에서 x좌표를 빼봐. 0에서 빼기 3하면 3되죠. 이것도 3에서 0 빼봐야 3되죠.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에서 x좌표 뺀 놈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 값이 바로 요 놈의 정체다. 그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만약에 x좌표와 y좌표 중에 하나만 딱 찾아도, 그지? 나머지 하나는 다시 대입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말이야. 오히려 넘어가면요. X좌표하고 Y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0배는 중요한 거. 자,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수선해발을 내려서 그리면 여기는 무조건 45도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이 기울기는 요각의 탄젠트죠. 탄젠트 45도가 일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직각삼각형이 이등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직각 이등변이 되니까 이 비율이 항상 1대 1대 루트 2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135도일 때니까 여기는 45도예요. 따라서 요점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수선해발을 내려서 그리면 이 길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일단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과 점의 완벽한 풀 X좌표 Y좌표가 필요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그지? 결국은 이 직각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니까 나는 사실은 노란색 길이를 원하지만 실은 요 길이나 아니면 요 길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왜? 그 길이를 구해서 루트 2배 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기울기라는 건 어차피 밑변과 높이의 비니까 여기가 기울기 빼기 1이 아닐 때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울기가 3의 직선이 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1이고 이게 3이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루트 10배 이렇게. 따라서 이때도 사실은 이 밑변의 길이만 알면 여기다 루트 10배 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되겠니? 이 점과 이 점을 완벽하게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있을 필요 없이 직선 위의 점인데 기울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비율을 이용해서 이 길이나 이 길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빗변 길이는 비율 관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요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자, 요거를 딱 보니까 그러면 나는 요 점하고 요 점에 X좌표 찾아서 X좌표의 빼기만 구하면 될 것 같아. Y좌표를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랑 저거랑 연립을 하는 거니까 2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고 y 대신에 뭐 요거를 그냥 넣는 걸로 할까요? 자, 그러면 2x에 지금 먼저 요 직선하고 요거하고 연립하고 있습니다. 빼기 n 더하기 x 더하기 2는 방이니까요. 3x가 되고 요거는 넘어가서 n-2가 될 거니까 x는 3분의 n-2 나왔습니다. 여기가 3분의 n-2에 연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는 요 직선하고 요거하고 연립을 해보자. x-2배 y 대신에 요거 넣으면 되죠. 플러스 2x 요거는 3x 되고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는 플러스 2n 빼기 4가 되겠죠. 자, x는 3분의 2n 빼기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은 요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2배가 요거잖아요. 요거 2배가 요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결국 이 길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그냥 이 길이 나오죠. 3분의 n-2.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n-2가 나온다면 우리가 정작 원했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루트 2배의 3분의 n-2다 이렇게 찾아내고 실제로 그러면 ln이라는 것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 ln은 요거의 완전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제곱. 요거의 제곱. 그럼 제곱이니까 9분의. 자, 이렇게 바로 ln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여기 보니까 l 2n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2n 플러스 1 넣으면 되니까 2n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2n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l에 2n 플러스 2. 요거는 9분의 2에 여기는 2n 플러스 2를 넣으면 빼기 하면 2n이 남아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정리해보면 이건 이렇게 되고 n제곱에 an 이렇게 되고 여기는 9분의 2 곱하기 2n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이제 중간에 있는 요 an만 남기기 위해서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n제곱은 부호가 양수니까요.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죠. 요건 없어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 극한 취하면 여기 등호가 없어서도 생기는 거죠. 2차분의 2차니까요 9분의 8 되죠. 얘도 9분의 8 되고요. 그래서 여기의 극한값은 9분의 8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갖다가 찾을 때 말이야.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을 때의 자세.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나왔을 때에 대한 자세. 이런 걸 좀 배워놓도록 하십시다. 자, 유제 3번 가는데. 자, 유제 3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유제 3번은 상당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요거는 조금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대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큰데 요 AN이 만약에 어떤 2로 수렴한다 이거야. 근데 CN도 만약에 3으로 수렴한다 이거야. 자, 얘하고 얘가 반드시 얘는 2로 수렴하고요. 얘는 극한치에서 3으로 수렴한다 이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이놈은 절대 부등식이다 이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대. 그럼 중간에 있는 요 상태에서 리미트 bn은 알파로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그지? 같지 않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수렴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얘가 지금 현재 참여예요, 거짓이에요? 이건 무조건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동 발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2하고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도 무조건 이 부등식 만족시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수렴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BN이 이게 수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틀렸다는 이야기 자체가 수렴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발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단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면 유계라는 걸 공부해요. 유계. 뭐 상계, 하계 있단 말 쓰면서 이 어떤 특정 구간 안에서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우리 점근성 같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 이런 걸 대학교 가면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있는 이놈이 양쪽 경계가 말이야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수렴할 수는 있어. 그런데 얘가 반드시 수렴한다 하면 틀린 말이야. 왜? 발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알겠지? 요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가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분명히 수렴한다고 시작했어요. 자, 다시 기억하세요. 양쪽 경계가 이렇게 달라도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렴한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발산할 때가 발레로 작용해서. 알겠지? 그렇지만 이게 양쪽 경계가 다르면 절대 발산한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이야기 기억을 해놓고 잘 보면 리미트 AN이 K로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오, 절대 부등식이네.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 절대값을 한번 풀어 제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값은 이런 거잖아요. 절대값 x가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절대값 풀면서 2와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거 절대값 풀어봅시다. 2n 플러스 3의 an 요거 절대값 풀면 여기는 요는 그대로 오른쪽을 쓰면 되고요. 왼쪽은 여기는 이놈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는 여기는 요놈을 구하고 싶으면 요놈이 이 정중앙에 딱 오도록 배치를 하는 거잖아. 근데 A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 그럼 먼저 요 연립부등식은 요거 엔드 요거니까요. 먼저 요 왼쪽에 있는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잘 봐. 요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딱 넘어오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n 플러스 4의 an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있는데 요 마이너스 4이 쭉 넘어가면 플러스 4이 될 거니까 3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되겠지? 그러면 요 2n 플러스 4로 이렇게 탁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놈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놈은 따로 한번 여기 해볼게. 자, 여기에는 요 an 앞에 1이 넘어오면서 빼기 1 될 거니까 2n 플러스 2의 an 될 거고, 우변은 여기는 요놈에다 여기 넘어가서 5n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럼 요거는 요쪽으로 탁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n 플러스 2분의 5n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쓸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는데 요 상태에서 극한을 딱 채우면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험에 여기 등호가 생긴다 했거든. 여기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2분의 3으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가면 2분의 5로 가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거 젠장, 이거 어떻게 다른데 이거? 그럼 얘는 수렴 못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죠? 얘는 이렇게 양쪽 경계가 달라도 수렴할 수 있다니까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수렴한다 했어. 되겠니? 그 수렴값이 K라고. 이거 하면 K. 자, 이렇게 될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내면 된다 이거야. K가 2라는 사실. 되나? 오케이. 자, 요거를 여러분 조금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대혼란이 오지 않도록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머리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양쪽의 경계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 하면 틀린 말인 거예요. 발산한다 해도 틀린 말인 거예요. 알겠지? 서로가 반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예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일단 개념 정리 다 듣고 왔을 거니까, 선생님이랑 일단 수열 공부를 다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 뭔지 등비 수열이 뭔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일단 첫째 항이 이거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은 일반 항이 첫째 항이 2, 공비가 3이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N이라는 거는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자, 공비가 3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 괄호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분모가 2니까 2는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S의 2n이라는 것은 당연히 3의 2n 제곱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죠. 그냥 요거 공식 다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2n은 여기다 2n 집어넣은 거니까 2 곱하기 3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2n 플러스 1은 여기다 2n 플러스 1 넣으니까 2 곱하기 3의 2n 될 거고, 위에는 요거죠 그대로. 자, 이렇게 각각의 식들만 잘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극한은 항상 시작을 n을 무한대로 혹은 n이 어디로 가든지 대입을 해서 꼴, 이게 무슨 꼴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수라는 거는 사실은 차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에서 말하는 최고차항이란 결국 뭔 뜻이라고 얘기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결국은 나중에 말이야, n이 무지무지 커졌을 때 분모를 주도하게 되는 놈. 뭐 2차보다는 3차가, 3차보다는 4차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거니까 나중에 가면 그 4차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그 저차들 있잖아, 4차보다 낮은 것들, 걔들의 영향력은 없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최고차항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지수일 때는 우리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 지수일 때는 밑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자체가 아니고요, 또 절대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절대값을. 이 둘의 절대값이 더 큰 쪽이 우리 소위 말하는 최고차항처럼 여겨져야 된다, 그 뜻이야. 걔가 결국은 나중에 분모를 주도하게 될 거니까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원래 여기는 요놈은 9잖아요, 9. 여기는 이놈도 9고 여기는 이놈도 9고 1, 요거는 옆에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상상하면 된다 했으니까, 사실은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에서 분모의 최고총과 차수 낮은 거는 나중에 어차피 0이라는 최후를 맞게 될 거니까 무시하면 된다 했잖아요, 요거는. 근데 첩이니까. 자, 한번 가보면 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3분의 1로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처리하면 결국은 요거 3의 2n제곱을 딱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요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요거는 2가 되고요, 요거는 3의 2n제곱 나누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의 2n 제곱으로 나누면 사실은 요거는 3의 2n 제곱이라는 게 9의 n 제곱이잖아. 9의 n 제곱. 9분의 1의 n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0으로 그냥 간단 말이죠. n이 무한대로 하면. 이래서 애초에 여기서 밑이 더 큰 놈 있잖아. 요거는 요거보다 밑이 크잖아. 요거보다 밑이 작은 놈은 여기서 날려버리란 말이야. 그냥 어차피 0으로 갈 놈이니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요걸 계산하면 되니까요. 요 분모지에 3을 곱해서 정리할까요? 여기다 3 곱하면 2, 여기다 3 곱하면 6, 여기다 3 곱하면 3.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4번이 나오는데 요 유제 4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유제 4번. 이 유제 4번이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니까 영 시원찮던데 해설지가 좀 시원찮아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풀이가 나와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유제 4번을 조금 이제 여러분 잘 주목을 하세요. 이게 뒤에 있는 풀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풀이는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말이야. 분모에 좀 전에 설명했듯이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착각해서 푼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 둘 중에 얘는 4분의 1이고 그지? 얘는 3분의 1이니까 얘가 절대값이 더 크구나 이래가지고 막 요거만 다 날려버리고 요거 두 개 날려버리고 요거는 요거에서 답 썼는데 우연하게 맞은 거야. 알겠니? 이거 지금 0분의 0꼴이에요. 봐, 무한대로 보내면 밑에가 0으로 가고 위에가 0으로 가잖아요. 그 0분의 0꼴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지?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하라고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면 여기다가 3의 n제곱, 3의 n제곱을 다 곱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3의 n제곱을 왜 곱해야 되는지는 이야기가 안 나와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3분의 1의 n제곱 있잖아. 3분의 1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말은 그냥 3의 n제곱을 곱한다라는 말과 같아. 자, 봐라. 요거하고 요거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면 3분의 1쪽이지. 선생님, 얘가 2분의 1이 돼요? 혼난다. 이건 2분의 1의 제곱이라니까, 제곱, 밑이. 2분의 1에 2n 플러스 1 돼 있으면 요만큼이 밑이라니까. 밑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정신 차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 사실은 밑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3분의 1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는 3의 n제곱을 곱한단 말과 같다고 여러분. 근데 그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 처리 방법 아니었냐고. 이때도 그러면 되나 보네? 그게 아니고요. 이런 풀이가 안 좋단 말이야. 맨날 가르치기는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하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원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 근데 그 일반적인 풀이가 이런데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이거는 왜 0분의 0꼴인데 그렇게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풀이가 안 좋아.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풀이에요. 답은 나오겠지만.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배운 대로 갑시다. 0분의 0꼴 나오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가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하라고 배웠는데 자,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지. 지수는 말이야. 밑이 이렇게 똑같은 놈이 더해져 있거나 반대로 요거는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요거는 밑이 통일이 돼 있고요. 요거는 지수가 통일이 돼 있는 놈이죠. 어떤 거든 간에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는 곱들로 나타내는 거죠. 곱들로. 그럼 요거는 당연히 a제곱을 묶어내서 이렇게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a제곱을 만약에 묶어낼까? b제곱 묶어내도 돼요. 그럼 요거는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요거는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지? 되겠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0분의 0꼴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x 빼기 1인데 여기가 리미트 x가 1로 갔어.
x제곱 빼기 1이야. 이걸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인수분해 하는 건데, 이거? 분모 0으로 가는 거, 이거 삭제시키려고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알았으면,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는, 위에는 보니까, 여기는 공통인수 3분의 1의 n제곱, 얘도 3분의 1의 n제곱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정리를 좀 할게요. 아무 공통인수랑 묶어내는 게 아니고 묶어낸 다음에 약분될 수 있는 놈으로 묶어내셔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거야. 자, 일단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1의 1제곱은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2분의 3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분의 1의 2n제곱이잖아요.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의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일단 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0분의 0풀이니까 인수분해에 들어갑니다. 배연성 있는 풀이가 중요하단 말이야. 3분의 1의 n제곱을 묶어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지수법칙 잘 봐. 요거는 2분의 3이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아까 연습을 해봤지만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 3분의 1의 n제곱에다가 뭐를 갖다가 이렇게 딱 두 개를 곱해줘야 4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느냐. 요거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 그지?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야 자 요런 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자꾸 높아지면서 쓸데없는 설명을 하고 있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요 안에 거 싹싹 곱하면 약분하고 4분의 1이 딱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묶어내면 요거는 2분의 3에 요 자리에는 4분의 3의 n제곱이 딱 들어가겠죠. 그래야 요거하고 요거 딱 곱해서 요거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1의 n제곱이 그대로 나갔으니까 여기는 3분의 2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분의 1의 n제곱을 묶어냅니다. 요래 가지고 요거 날릴 요량으로 묶어낸 거예요. 자, 요거는 4가 될 것이고. 요거는 3분의 1의 n제곱이 여기 2분의 1의 n제곱이 딱 주어져야 요거 두 개 곱해서 6분의 1의 n제곱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면 요거 날아가서 없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이건 0으로 가고, 이건 0으로 가잖아요. 됐죠? 따라서 3분의 2분의 4. 4에다가 요거의 역수를 본분수 알죠 여러분? 요거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답은 6.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 아니겠어요? 0분의 0꼴을 부딪혔을 때 인수분해 하라고 배웠단 말이야. 자, 아니면 이렇게 갔어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이게 만약에 안 떠올랐다. 저는 지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0분의 0꼴이라는데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우리는 얘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익숙해져 있고 얘는 번분수가 되다 보니까 복잡한 번자예요. 번분수가 되다 보니까 그게 0분의 0꼴로 바뀌고 머리가 혼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이 식을 간단한 내가 알고 있는 간단한 번분수를 아주 간단한 형태로 바꿔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럼 번분수를 아주 간단한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최소 공배수를 분모 문제에 곱해야죠.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 분수랑 이 분수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헷갈리면 최소 공배수를 분모 문제에 곱했어야 돼. 요거는 4의 n제곱이 분모, 3의 n제곱, 3의 n제곱, 6의 n제곱. 그럼 최소 공배수가 뭐야? 12의 n제곱을 곱했어야죠. 12의 n제곱을. 이게 훨씬 개연성 있는 풀이죠. 자, 요걸 2분의 3을 그대로 두고요. 요 4의 n제곱하고 요거 약분되면 분자에 3의 n제곱이 남겠죠. 자, 요거는 3분의 2에 요거는 3의 n제곱하고 요거하고 약분되고 난 다음에 4의 n제곱이 분자에 남겠죠. 요렇게. 자,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 4 곱하기 4의 n제곱이 남을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2의 n제곱이 약분되고 분자에 남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했더니만 내가 평소에 풀고 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놈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데 아까 배웠잖아.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은 놈은 어차피 0으로 갈러 날려. 요것도 4보다 작으니까 날려. 그럼 남는 게 요거네 요거니까 4의 n제곱 날려주고 3분의 2분의 4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답안지 풀이는 좀 개연성이 없는 풀이고 배운 거를 일관성 있게 써먹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아니면 본분수가 나오면 식을 일단 간략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치기 하고 알고 있는 바를 써먹는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도 일관성 있게 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었고요. 5번으로 가봅니다. 5번.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요놈 수열의 극한인데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한번 써보면 이 무한 들어갔을 때 A1 곱하기 R에 n-1제곱. 자, 이놈이 수렴할 조건. 요거는 자, 첫째 항이 0이거나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혹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1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요거 꼭지를 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뭔가 A1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R에 뭔가 N제곱 이런 꼴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N제곱. 뭔가의 N제곱 끝나는 이런 수열은 등비 수열인데 어떤 수열?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을 때가 뭔가의 N제곱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이라고 쳐봐.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의 N제곱이라는 이런 게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첫째 항이랑 공비가 만약에 똑같아지면 이게 O화가 합집합이다 보니까 그지? 첫째 항이 곧 공비니까 빼기 1에서 1 사이에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합쳐버리면 그냥 이 뒤에 거가 되게 돼 있죠.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뭔가의 n제곱으로 끝나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얘 뭐 외우는 거 싫은 사람 그냥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절대로 이 뒤에 것만 따지면 큰일 난다. 요 문제 풀 때 말이야 요거 안 따지는 사람들 있을 거야. 너 운이 좋아서 맞은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첫째 항과 공비가 같았기 때문에 요 뒤에 것만 따져도 맞은 거라고. 정신 차려. 항상 습관화시켜. 첫째 항은 여기다 읽는 거야. 둘째 항은 여기다 2는 거야. 이렇게 1, 2만 넣어봐도 말이야. 첫째 항이 얘고 둘째 항이 얘면 첫째 항이 여기 구해줬고 이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거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공비도 첫째 항과 똑같다는 거 바로 확인되죠. 그러면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인데 이게 5하다 보니까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면 0이라는 게 요 부등식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요 뒤에 것만 따지면 되는 형태가 되고 이래가지고 얘만 따지면 되는 거였지. 자, 그럼 이제 부등식 풀어보자. 마이너스 18애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요거 and 요거 겹치는 부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요거 왼쪽 거부터 가보자. x제곱 플러스 2x 넘어오면 얼마야 이거? 플러스 21이 0보다 크다. 요거고 오른쪽 거는 요건데 요거 지금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판별식을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나왔어? 뭔 뜻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돼? 근해의 공식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판별식 D가 음수 나왔어. 허근이죠. 허근이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 D를 지금 따져보니까 X축과 만나는 데가 없는 허근 나왔어. 음수 나왔어. 허근. 그러면 이렇게 붕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이걸 만족하는 절대부등식이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나오는 순간 모든 실수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잊으세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모든 실수하고 어떤 제한된 부등식하고 교집합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제한된 부등식 나오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당연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잊으세요. 걔는 없는 걸로 취급하세요. 모든 실수에다가 뭔가를 교집합해봤자 그 뭔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5, 3 이걸 풀려면 이 왼쪽 한번 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절대값 x가 빼기 5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그 당연하다는 말이 모든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다가 요거 교집합해봤자 그냥 요것만 되잖아요. 요것만. 그래서 이 부등식은 빼기 3에서 3 사이만 신경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 그럼 이건 모든 실수니까 얘만 신경 쓰면 되지 뭐. 이거랑 교집합해봤자 이거 될 거니까. x, 요거는 3, 5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3 사이 이렇게 될 거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개수는 이렇게 될 거니까요. 여기 5개, 3개, 1개 더, 9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물론 뭐 요게 이제 숫자가 좀 커지면 선생님이 간략한 셀프 이그젠플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큰 데다가 적용을 시키라 했잖아. 아니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73에서 x가 뭐 357 사이, 이 사이에 몇 개 있냐 물으면 이거 손으로 실 수는 없잖아. 그러면 셀프 이그젠플을 들란 말이야. 뭐 빼기 1에서 1까지. 요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1하고 0 두 개가 있잖아.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걸로 대체하면 되잖아. 그 두 개를, 그지? 개수를 이놈에서 이놈 빼니까 2 나오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정수 개수는 요거에서 이거 뺀 거구나, 요렇게 느끼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라고. 그럼 이것도 여기서 이거 뺀 거겠지, 이렇게. 알겠어? 쉬운 걸로 생각하고 어려운 거에 적용을 시켜. 자, 요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보고 이제 기초연습 전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제 뭐 생각할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했습니다. 아까 샌드위치 정리 양쪽 경계가 다를 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는데 0분의 0꼴로 가는 거, 요거 작년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요런 거를 개연성 있게 처리하는 방법, 답안지대로 왜 갑자기 3의 n제곱 곱해 이탄소니에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개연성 있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유념해 두고, 그 다음에 수렴 조건은 등호 조건이 잘 들어가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정수 개수 따위는 등호가 빠지면 바로 틀리잖아요. 없는데 들어가도 틀립니다. 등호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합시다.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학은 역시 근기와 인대입니다. 수고했습니다.